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을 구입해 가지고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 취득 당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공부상 용도인 업무 시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지금 본인이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든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하나 가지고 있든 두 개 가지고 있든 100개를 가지고 있든 오피스텔 자체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율이 일반과세로 4.6%를 적용받습니다. 이건 너무나 쉽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자체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에서 참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제외되는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다른 주택 구입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가 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다른 주택 구입할 때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이거나 아니면 기축 오피스텔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물론 한시적이지만, 그리고 여기 없지만 이제 상속 받아가지고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내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인데요. 이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택이 아니니까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내가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4.6% 단일세율로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분양권인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 분양권은 원 분양권자, 당첨받은 그 원 분양권자의 분양권과 그리고 그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한 그 분양권 다 포함입니다. 자, 분양권 같은 경우도 주택이 아니죠. 왜? 실제 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나서 실제 사용 전까지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부상 용도인 업무 시설로 보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분양권도 나중에 오피스텔 완공되고 나면 이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이 취득세 중과는 주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면 당연히 중과는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냐, 이걸 볼 텐데요. 표에 나온 것처럼, 자, 이때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그 오피스텔만 취득세에서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이때에도 조건은 있어요. 무조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될 때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도 만약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온다면 취득세에서 이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산세가 주택분 나올 때 그때 포함되는 겁니다. 요때 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겠다, 취득세에서,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2020년 8월 12일이 기준 일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입금했다면 그때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언제 취득했든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든 아니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든 취득세에서 보유주택 수에서는 모두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표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에서 이 오피스텔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당시 그때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일 때 이런 것들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 표준액 1억 이하는 어떤 것도 되냐면 그 첫 번째 요건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의 자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인데요. 이 두 요건은 작년 110 대책 내용입니다. 먼저 세 번째,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사용 승인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작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죠. 이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겠죠. 자, 그러면서 면적과 금액도 충족해야 돼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요건입니다. 그러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금액 요건이 취득가액, 실제 돈을 주고 구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혹시 이걸 또 공시가격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한 그 금액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기간은 같아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내에 유상 승계 취득한 기축 오피스텔. 앞서 세 번째는 신축이라면 네 번째는 이미 지어진 기축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거를 밑에 보시면 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네요. 첫 번째는 세 번째와 같아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러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 오피스텔을 기축 오피스텔입니다. 이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6년 단기 민간임대도 해당되고요.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다만 신축 후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기축 오피스텔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실 이것도 원래 이 대책 나올 때는 26년까지였는데 이걸 2년 더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28년까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두 가지 요건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이게 계속해서 제외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요때까지만 28년 12월 31일까지만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만약 이 일몰기한이 연장 안 된다면 2029년 1월 1일부터는 이 두 가지 요건은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하지만 이 1번과 2번 이건 계속해서 제외입니다. 3번과 4번 이 두 가지 요건만 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서 빼주는 거고 29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하실 부분인데요. 상속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그 오피스텔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도 5년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겠죠. 이번에는 주택수 제외가 아닌 취득세 감면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 임대사업자는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걸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언제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올해 6월 4일부터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가 부활했습니다. 자, 이 부활될 때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기대했어요.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연히 자, 이 6년짜리에도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게 부활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뒤져보니까 현행법상 6년 단기 민간 임대에는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받으실 거라면 10년짜리 임대사업도 등록이 필요한데 또 어떤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6년짜리도 혜택이 있다 또 라는 말이 돌긴 해요. 제가 이 현재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해석한 바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헷갈리신다면 가장 확실한 건 간단합니다. 자, 이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를 등록하시기 전에 이 취득세는 이 세금의 주체가 어디냐면 지자체예요. 시, 군, 구청. 자, 그래서 그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 등록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6년짜리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거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냐 물어보시면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바로는 6년짜리는 안 되는 거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